우선은 글자를 저는 얘를 가지고 나중에 움직임을 넣고 위에다 글자를 하나 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자가 올라왔다가 사라지면서 나오는 요런 상태로 만드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먼저 요 배경 글자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글자를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글자를 하나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는 배경 글자 수정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하나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듀레이션은 저는 한 3초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니까 총 90 정도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각자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요 화면은 어차피 수정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냥 글자만 하나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글자 하나를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헬로우라고 해서 글자 하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세 번째로는 우리 펜 비하인드 툴, 그러니까 기준점 툴, 단축키 뭐였죠? Y를 눌러서 기준점 툴을 이용해서 글자 가운데로 기준점 이동하기 해주세요. 기준점 툴을 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정렬 부분에서 글자 정렬을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는 선택 툴, 단축키 뭐죠? V를 이용해서 글자를 가운데로 이동해주세요. V 누르고 이동까지. 얘는 이렇게 가이드 선을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캡스락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캡스락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글자를 하나 제작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는 잠깐만요. 얘네들이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넣어놓고, 자, 여기 보이시는 배경 글자 수정 컴포지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여기에다 그대로 당길 거예요. 컴포지션으로 당겨주세요. 끌어다 놓으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배경 글자 수정 컴포지션 2라고 나타나면서 여기 안에 배경 글자 수정 컴포지션이라고 소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저는 얘를 배경 글자라고 배경 글자 컴포지션이라고 넣을게요. 아니면 뭐 배경 글자 조금 구분이 잘 되게끔 배경 글자라고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소스 패널에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소스에 대한 벡터 작업 진행을 해주세요. 벡터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얘를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안 들어갔을 때는 지금 바운딩 박스가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벡터를 적용하는 순간 얘가 요 작은 애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글자 자체로 얘를 인식해서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저는 이 지금 소스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파일을 주기 전에 죄송해요. 얘를 하기 전에 이 소스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찾으셨나요? 자, 거기에 스트로크라는 애가 있을 텐데요. 스트로크 맨 밑에 얘를 눌러주면 우리가 하단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즈 해가지고 블렌딩 옵션과 스트로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들 되셨을까요? 벡터는 이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스트로크가 적용이 됐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글자 주변에 라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찾으셨나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스트로크를 열어가지고 저는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블렌드 모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렌드 모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색깔, 사이즈는 이 획의 굵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투명도,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얘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커지게끔 두께를 지정할 것인지인데 저는 여기서 변경할 것은 컬러 부분, 하얀 색깔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 저는 이번에는 어떤 걸 들어갈 거냐면 여기 있는 블렌딩 옵션으로 들어갈 건데요. 블렌딩 옵션은 뭐냐면 이 개체 자체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글로벌 라이트는 그대로 둘 거고요. 어드밴시드 블렌딩이라는 얘를 잠깐 열도록 할게요. 여기 가면은 각각의 안쪽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진행을 할 이제 옵션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고 본다면 이 블렌드 모드에 관련된 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어드밴시드 블렌딩에 있는 필 오페시티를 0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0으로. 자, 그러면 글자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글자에 관련된 것까지는 다들 작업을 다 했고요. 저는 레이어 스타일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자를 잡아 놓은 것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는 아까처럼 요 배경 글자 효과에 들어가는 얘처럼 이제 얘처럼 여러 가지로 나오게끔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펙트 프리셋 패널로 갈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저는 검색을 cc 리피트 R이 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라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xpand right를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글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되나요? 제가 얘를 조금만 작게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을 한 50 정도로 해서 좀 작게 들어가고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옆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레프트도 한번 늘려볼게요.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다운 한번 늘려보실래요? 같이 늘어나죠? 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자, 저는 그래서 얘를 한 1500 라이트랑 레프트를 1500으로 늘릴게요. 그 다음에 타일링의 리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둘 건데, 혹시나 다른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글자 복제가 돼서 반복되는 애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블렌드 보더 같은 경우에는 얘의 굵기를 설정하는 작업이라서 얘는 그대로 0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expand right랑 left를 1500으로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들 하셨으면 얘를 가지고 저는 복제를 그대로 할 거예요. 컨트롤, 복제하기 위해서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D예요. 그쵸? 컨트롤 D입니다. 복제를 하고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복제해서 한번 배경으로 좀 깔아볼까요? 우리 이왕하고 있는 거. 얘 복제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얘네 전체 스케일요? 50으로 설정해 놨어요. 너무 크면은 글자 자체를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배치도 조금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포지션에다가 저는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임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포지션을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을) 눌러서 저는 포지션에 키프레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키를 눌러서 마지막 90프레임이나 89프레임이나 들어가서 포지션에 각각 움직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엔드키를 눌러서 얘를 89네요. 살짝 움직임을 적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꼭 다 일정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들 다르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지럽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나는 글자를 좀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배경 글자 수정 컴포지션에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쵸? 바꿔볼까요? 굿이라고 했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다 바뀌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얘네들을 여러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가지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회계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배경을 여기다 깔고 여기에다가 이 메인 글자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또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번에는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넣도록 할게요.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내가 글자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지? 메인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형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틀 사이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글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글자의 움직임 프레임 만들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쉐이프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쉐이프 레이어는 사각형 툴 Q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Q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를 가지고 먼저 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가운데서부터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틀을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틀 안에서만 글자가 움직이게끔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글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얘네들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하나 만들게요. 글자 툴로 똑같이 헬로우라고 저는 글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글자 툴은. 그 다음에 기준점 툴, 아까 단축키 뭐라 했죠? Y. 자, 기준점 툴을 이용하여 글자 가운데로 기준점 잡기. 자, 이미 어차피 글자 자체가 가운데 정렬로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패러그래프는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확인할게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 툴, 단축키 V를 이용하여 글자 가운데 이동하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레이어를 쉐이프 레이어 밑으로 내리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타임라인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헬로우라는 글자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아이콘 3개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TRK MAT를 적용하기가 될 건데요. 얘는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요 세 가지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이 헬로우라는 글자 있는 트랙 매트를 적용할 겁니다. TRK MAT가 트랙 매트예요. 얘를 알파 매트 쉐이프 레이어로 설정을 하시면 얘를 움직이면은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프레임까지 적용이 잘 됐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레이어까지 설정을 했으면 얘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저는 15프레임으로 넘어갈 겁니다. 15프레임에서 글자의 포지션에 키프레임 적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홈키를 눌러 0프레임으로 이동하고요.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개체 내리기 해주세요. 개체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오게끔 하고요. (75프레임으로) 이동해서 글자의 키프레임 고정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 자, 마지막 90프레임으로 눌러서 89로 가서 엔드키나 89를 눌러서 개체를 올리기. 개체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식으로.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저는 글자에다가 어떤 거를 진행할 거냐면, 오늘 요거 배우는 거는 중요합니다. 모션 블러를 적용하기를 할 건데요. 자, 모션 블러는 어떤 애냐면 얘예요. 요 아이콘. 얘인데요. 얘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모션 블러라는 애는 내가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잔상이 남는 애들이 모션 블러예요. 얘는 많이 활용하는 애이기 때문에 한번 꼭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무거워요. 얘가 날아가면서 약간 흐릿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이제 모션 블러예요. 잔상이 남게끔 만들어주는 애. 자, 얘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모션 블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어디에서 적용을 할 거냐면 컴포지션을, 글자를 넣은 컴포지션 아이콘으로 드래그 하는 것까지 똑같이 들어갈게요. 자,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을 그대로 컴포지션으로 넘겨서 다시 나오게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 벡터로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까지 넘어왔고요. 요렇게 짝대기가 떴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활성화 나중에 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을 일단은 2라고 되어 있는 얘를 메인 글자라고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메인 글자.
그 다음에 이 메인 글자 수정 컴포지션에다가 저는 효과를 적용할 건데요. 이펙트 앤 프리셋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저는 어떤 걸 가지고 올 거냐면 필이라는 애를 가지고 올 건데요. 채우기입니다. 필. 그러면은 얘는 generate라는 폴더 안에 fill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적용시켜 주시고 저는 그대로 복제를 2번 할 겁니다. 컨트롤 D를 2번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레이어 컨트롤 D를 눌러 2개 더 복제하기.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색깔을 바꿔줄 건데요. 이 fill이라는 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을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쵸? 자, 여기서 fill 부분의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색상, 저는 흰 색깔로 진행할 거고요.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 있는 레이어는 저는 노란 색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약간 보라 색깔에 가까운 푸른 색상과 보라 색깔에 가까운 색상으로 넣을게요. 해서 위에 거는 기존 색상, 밑에는 우리가 나중에 잔상으로 남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애는 원래 색상, 글자 색상, 밑에 있는 애들은 잔상으로 남는 애인데 얘는 안쪽으로 잔상 남는 애, 얘는 끝에 잔상 남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는 잔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남고 끝에 약간 푸른 색상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푸른 색깔이 남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푸른 색깔, 노란 색깔이 이제 2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이 하얀 색깔이 맨 위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다면 저는 두 번째 레이어, 2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에 대한 fill opacity를 한 80%로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기 때문에 섞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의 움직임까지 적용을 잘 넣었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 효과 중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거를 넣을 거냐면 에코라는 효과를 넣을 건데요. 자, 얘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이 밑에 두 개 잔상 들어가는 애들한테 넣을 거예요. 자, 넣는 순간 얘네가 이미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들어가지죠?
자, 여기서 전 두 번째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갖고 오셨나요? 자,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잔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효과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있는 이 에코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 잔상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보고 잔상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들어갈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전 0.05 정도로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0.005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넘버 오브 에코스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 이 지금 노란 색깔 남는 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 얘의 길이인데 저는 얘를 한 8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남아져 있죠.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죄송해요. 0.005면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0.005. 그래야 얘가 뒤에서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따라오죠. 되나요? 80 너무 큰 거 같네요. 한 50? 이런 식으로 따라올 겁니다. 자, 노란 색깔부터 한번 다시 할게요. 두 번째 레이어. 죄송한데 50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20 정도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3번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3번 레이어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밑에를 한 30으로 해놓을게요. 마이너스 0.005에 30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상이 밀려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나요? 자,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모션 블러를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조금 무거워져서 움직임이 느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밀려서 넘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완성이 되셨으면 나중에 요거는 넘겨주시면 이제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시 프로젝트에서 배경 글자에다가 이 메인 글자를 적용해주면 요런 식으로 잘 나타나겠네요. 그쵸?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